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한국인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국민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 중이며 광주 역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약 22%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장례식장, 축제 및 행사 등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려인구가 증가할수록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 광주에서도 유실 유기동물이 매년 수천 마리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개는 1,236두, 고양이는 1,270두가 유기 혹은 유실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때랑 그다음에 날씨가 추울 때랑 적게는 하루에 평균 한 4-5건,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건에서 15건. 휴가철이 가장 많이 늘어나요. 평소에 2배 정도로 늘어나는 수준이에요. 건강하게 구조되는 유기동물도 많지만 오랜 시간 길거리를 떠도는 탓에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구조 현장에 동행한 날 역시 다수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광산구에서 길을 떠돌아다니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다친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렵다기보다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살아서 이제 신고받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 주야간 공휴일 할 것 없이 매일 동물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광주의 동물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광주동물보호소의 수용 규모는 약 350마리. 하지만 입양 개체보다 유기 개체가 많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악취, 소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유기되는 동물들은 많고 보호소의 규모나 수용 용량은 적고 하다 보니까 또 유기동물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수용하고 또 이제 수용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불법 증축까지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동물보호소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통보 명령을 내렸고 규정상 보호소의 수용이 불가한 경우 안락사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때 수백여 마리의 동물이 안락사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늘어가는 유기동물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개소한 광주동물보호센터. 기존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아닌 광주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설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 지역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사무실, 그리고 진료실, 보호실, 그리고 2층에는 수술실, 방사선실, 보호실, 자원봉사자실, 주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여평 규모의 신축한 보호센터. 수용 공간을 대폭 늘려 대형견도 실내 생활이 가능하고 검진실과 수술실, 미용 세탁실 등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현대적 시설은 물론 사양관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유기, 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빠른 주인 찾기와 입양 등의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민원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과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소음, 악취 등의 문제 해결에 힘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제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내 방사장에 다 이게 입소가 불가능하니까 외부에다가 많이 보호를 하다 보니 뭐 밤에는 같이 떼창을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들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고요.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세금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기동물 발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구조와 관리, 안락사 등에 들어가는 세금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어떤 입장일까? 반려동물에 이런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가 또 아니면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생명체를 통해서 또 이 사회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제 이유와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 또 공공 역할로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반려동물 문화는 정서적, 경제적으로 분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의 과제라는 입장. 하지만 유기동물 발생률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면 한정된 공간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곳 동물보호센터 역시 이전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공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금방 포화 상태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버리지 못하게 덜 유기하게끔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유기동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무선 식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칩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바로. 근데 10마리 중에 9마리는 칩이 없어요. 칩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 취해가지고 주인 연락 잘안해가지고 연락해서 바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동물 인식 칩을 꼭 해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현행법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이 미흡한 데다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많이 그래도 된 애들은 안 버린다니까요. 안 된 애들을 버려요. 우리 개는 방 안에서만 살아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잃어져 버릴 일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뭐 이렇잖아요. 법으로 안 하면 뭐 벌금 내요 이러면 안 맡겨요. 사람들이 그거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취재 당일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센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모두 반려동물에 동물 등록칩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기 와이프가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문 여러 번 나가면 안 나간다고 개목전을 이틀 풀어놨거든. 이럴 정도 안 나갔는데 3일차에 가라서 나가버려서 근데 몇번 차례 욕대 연락해 보면 되는데 이게 아마 나온다기 나왔더라 말이지. 아 마당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뛰쳐나가가지고 됐으나 찾으신 건 어떻게 찾으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담끈에 올려놨는데 달래 뒀어. 그래서 금실 시정을 가지고 한옥을 내실 거예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반려동물들. 하지만 이렇게 제 집을 찾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처벌 규정보다 혜택 등을 마련하고 홍보해 동물 등록률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 그러면 했을 때 하면 뭐가 좋은지 하면은 뭘 뭐 그냥 할 수 해줄 수 비용은 그냥 해줄 수 있어. 마이크로 좀 공짜야.
근데 하면은 어떤 교육을 대소변 가리는 그런 교육을 들을 수 있대. 무료로. 또한 입양률과 반환율을 늘릴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펫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과 앱 등을 연계해 유기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해 3달 동안 7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센터의 유기동물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반려동물들은 또다시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소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구조 쪽은 응지에 있어야 돼요. 구조 쪽도 진짜 보호소가 지마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뭐 구조를 하고 있다 하게 되면 갑자기 확 늘어나요. 신고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키우는 것 같은데 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제도의 보완, 더불어 사는 공존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